오늘은요, 5단원인데요. 원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 다른 도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분명히 여기 보니까 원이 아니네요. 그런데 이 몇각형이죠? 1, 2, 3, 4, 5, 6, 7, 8. 팔각형을 이용해서 원과 겹쳐서 그렸을 때 원의 넓이를 가깝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원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원의 둘레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원에 접근할 수 있을까? 자,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원의 둘레도 길어질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되겠죠. 우리는 원에 대해서 이미 배웠어요. 3학년 때요. 3학년 2학기 때 원의 단원, 그래서 원이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봤고요. 5학년 1학기 때도 배웠어요. 5학년 1학기 때는 원이라기보다는 다각형의 둘레의 넓이로 배웠었어요.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대각선의 길이와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모두 곱한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나누기 2를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원의 둘레와 지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름을 알면 원의 둘레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라는 질문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단원에는 원의 넓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주, 그러니까 원주는 원의 둘레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원의 둘레를 먼저 알고 그 원리에 따라서 원의 넓이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원주라는 말의 개념의 어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원이라는 거는 둥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 원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지름과 지름을 이렇게 하면 지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똑바르진 않지만 원의 중심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가장 긴 선분을 우리는 지름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원이라는 건 한자로 이렇게 쓰고요. 둥글다 원. 그 다음에 둘레 주자를 쓰는데요. 둘레주. 그러니까 원의 둘레라는 거예요. 둘레. 그래서 원의 둘레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원의 지름과 원의 둘레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 관계를 그 다음 시간에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둘레와 지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접 수직선을 표시를 해볼 거고요. 정사각형, 그 다음에 위에서 정육각형, 이렇게 다른 다각형을 이용해서 그 길이를 어림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주율이라 하면 원주에다가 뭐가 붙은 한자어예요, 여러분? 맞아요. 원주는 그냥 둘레였는데 그 뒤에 비율 율자가 붙어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써보면 그 다음에 둘레 주자에다가 여기다 비율 율자가 붙어요. 비율 율자 어떻게 쓸까요? 확률 율, 그 다음에 여러분 비율 율자 어디서 봤더라도 그렇죠. 우리 비와 비율에서도 배웠었어요. 비와 비율에서 비의 값과는 구분되는 어떤 확률, 그렇지. 확률을 나타내는 그 퍼센트를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비율 율자를 나타내서 그러면 원의 둘레와 원의 지름 사이에 나타내는 퍼센트 얼마나 가지고 있는 비율 그 비율에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잖아요. 법칙. 자, 법칙 뭘까요? 원주 나누기 지름의 값이 변하지 않나 봐요. 어떤 값으로 변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보면서 해볼 거예요. 근데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이 계산기도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원주율이라 하는 원의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 비율이며 이것은 소수로 나타냈을 때 3.14, 15, 92, 65, 35, 89, 7, 9, 7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림하여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걸 배운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원주와 지름을 재보기도 할 거예요.
그럼 원주와 지름을 이제 구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직접 구해볼 건데요. 이렇게 회전목마에 돌아가는 원의 지름으로 원주를 구해볼 거고, 건물 기둥도 그 단면을 딱 잘라보면 원 모양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주와 지름을 각각 구해보고 계산기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엔요, 이제 이 단원의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맞아요, 원의 넓이. 원의 넓이를 어림짐작해보는 거예요. 정확히 알지 않더라도 여기 마른 목골과 여기 정사각형을 넓이를 이용해서 어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은 마른 목골이죠. 그리고 원 밖에 있는 정사각형은 원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 둘 사이의 넓이 안에 원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원의 넓이를 이렇게 어림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10인 원의 넓이도 어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원을 치즈케이크처럼 짝짝짝짝 잘라서 이렇게 붙여보고 또 더 잘게 잘라서 이렇게 붙여보고 자, 지금 이 만들어서 붙여서 만들어진 모양이 지금 어떤 모양에 가까워지고 있나요?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그렇죠.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바꾸다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각형의 넓이에서도 했듯이 모양을 변형하다 보면 그 모양의 넓이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모양이 가까워지는지 이렇게 만들어보고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 항상 선생님 공식은 그냥 외우지 말고 원리의 기초에서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주의 절반에다가 반지름 곱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반지름 곱하기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의 여러 가지 원의 넓이를 이렇게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분수대, 꽃밭 등의 넓이도 직접 구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좀 단위가 커지죠? 제곱미터 우리 배웠죠? 넓이 단위. 그래서 공정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원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디서 출발해야 공정할지에 대해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도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게 될 거고요. 결국 우리는 친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 중에서 원주율, 그다음 원의 둘레, 원의 넓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방패연에서도 원이 사용되죠? 이 원의 넓이를 얼마로 해야 될지,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골판지를 이용하면 부피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직접 여러분이 증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게 이 단원의 최종 목적이다. 여러분 자신 있겠죠? 어렵지 않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차근차근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단원 교과서 미리 살펴보겠습니다.